자, 오늘 배울 거 생명 시스템의 정보의 흐름 그래가지고 204페이지. 자, 책 맨 위에 보면은 DNA하고 유전자가 나오는데 요거는 너네 딱 보니까 중3 때 너네 이번 시험 범위였을 수도 있는데 그 염색체 배웠죠, 염색체. 그거하고 좀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제목을 DNA와 유전자 이렇게 할게요. 자, 여기 세포가 있어요. 세포 가운데 뭐 있니? 핵이 있죠? 세포에서 너네 핵 말고 나머지 부분, 여기에 이제 저번 시간에 배웠던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거든. 그러니까 뭐 미토콘드리아, 뭐 소포체, 라이보솜 기억나? 이런데? 그럼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는 이 겉에 부분을 통틀어서 세포질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포는 크게 핵하고 세포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평상시 몸에 있는 세포들은 요 안에 유전물질이 있는데 유전물질이 이렇게 풀어져 있어요. 뭐 쉽게 얘기해서 죽같이 좀 풀어져 있거든. 그런데 요 세포가 분열할 때, 분열이라 그러면은 세포 하나가 쪼개져서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중상 과정에서 너네 세포들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상태가 간기, 그 다음에 이제 분열할 때가 이제 정기, 중기, 후기, 말기. 들어봤어? 들어봤어야지, 이제 당연히. 근데 세포가 분열할 때 요 안에 있던 유전 물질이 꼬여가지고 이렇게 보통 두 가닥 형태 어떤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나타나는데 이걸 가지고 뭐라 그러지? 염색체라고 그러죠. 근데 염색체는 보통 짝지어 다녀요. 왜? 하나는 누가 줘? 하나는 엄마. 너희 엄마를 더 좋아하는구나. 엄마부터 나온 거. 보통이 뭐 엄마가 더 좋지 뭐. 그지? 아빠보다. 동일이 누가 더 좋아? 동일이는 그래. 둘 다 좋다라는 게 가장 적당한 대답이죠, 그죠? 아빠 좋다 그러면 또 엄마가 섭섭할 테니까. 그래서 염색체는 아빠가 준 거, 엄마가 준 거, 요게 이렇게 짝지어 다니는데, 이 염색체를 이렇게 풀어보면 실 같은 게 나와요. 요걸 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알아? 염색사. 일단 염색체라 그러면 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염색약에 의해서 염색이 된다, 그래서 염색체라 그러고, 그 안에 염색사, 사자가 실사자예요. 실 같은 게 꼬여져 있는 거야. 그리고 이 염색사를 좀 확대해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단백질이 있거든요. 이 단백질은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중학교 때도 이거 잠깐 배우는데 중학교 때는 그냥 단백질 그렇게만 배우고 이름까지는 자세하게 안 배우는데 이름은 히스톤 단백질 이렇게 얘기하고, 근데 이 단백질만 있으면 풀려버리는데, 그래서 얘를 이렇게 꼬고 있는 끈 같은 게 있어요. 꼬고 있는 끈 같은 거.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가 DNA. 그리고 DNA 안에 염기들의 배열에 따라서
그 생물의 유전자가 결정돼요. 유전자. DNA 구조 기억나나? 한번 생각해볼까? 너네가 시험 보느라고 또는 시험 안 보는 학교도 있었고 아무튼 중간에 잠깐 쉬어가지고 DNA가 몇 가닥으로 되어 있지? 두 가닥. 그래서 이 두 가닥을 확대해 봤을 때 DNA나 RNA 그 유전 물질을 이루고 있는 기본 단위 이런 유전 물질의 핵산이라고 하잖아요. 핵산. DNA나 RNA. 근데 DNA나 RNA 핵산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 라이보스? 다 까먹었네 그냥 이 녀석들. 핵산의 기본 단위 클 여기까지 한번 나와야지. 유클 리오 레오 타이드 그치 유클레오 요게 이제 핵산의 유전 물질의 기본 단위죠. 근데 유클레오타이드 안에 보면은 인산하고 또 뭐가 있다죠? 당. 이것도 뭐 인지질이요. 당하고 염기압. 요게 한 분자씩 이렇게 결합해 있는 게 유클레오타이드. 다 까먹었네. 큰일 났다. 사람은 어차피 잘 까먹죠. 까먹으니까 복습도 하고 해야 되는데 컴퓨터 같이 안 까먹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치? 한번 딱 배우면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고. 하긴 그러면 시험 볼 필요도 없죠.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자, 그럼 봅시다. 인산, 그 다음에 당, 염기,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어떻게 된다 했어? 인산, 당, 염기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하면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쪽도 마찬가지 인산당 안쪽이 염기. 그래서 이런 유클레오타이드가 쭉쭉쭉쭉 연결돼서 DNA 또는 RNA 핵산이 된다. 근데 DNA에 있는 요 당 요거 이름이 RNA하고 조금 다르다 그랬는데 DNA에 있는 당은 D로 시작한다 그랬죠. D 디옥시라이보스. 그리고 여기는 안 썼지만 RNA에 있는 RNA도 할까? 조금 이따 쓰일 테니까 RNA도 한번 보자. RNA도 마찬가지 인산, 당, 염기가 이렇게 공유 결합하면서 연결이 돼 있죠. 근데 DNA의 당은 디옥시라이보스, RNA의 당 그냥 라이보스. 그래서 여기 두 가지가 헷갈리기 때문에 DNA는 D로 시작하니까 D, RNA는 R로 시작하니까 R이 영어 발음으로 리 소리 나죠, 그죠? 라이보스, 그지? 그리고 염기가 좀 다르다 그랬는데 DNA에 어떤 염기 있었죠? A부터 하자. A 이름 뭐야? 아데닌. T가 타이민. 타이민. G 구아닌. C 사이토신. 그지? 기억만 더듬어 봐. 그래서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런 염기들이 이 네 가지가 어떻게 배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또는 그 생물의 뭐가 결정이 돼? 유전자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도훈이는 예를 들어서 키에 관계된 유전자가 뭐 AA, TT, GG, AA 뭐 이렇게 배열되고 뭐 동현이는 키에 관계된 유전자가 뭐 TT, AGG, AA 뭐 이렇게 배열이 되고 배열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죠. 그거에 따라서 유전자가 결정되죠. 근데 아데닌하고 옆에 짝짓는 두 가닥이니까 짝짓는 염기가 있었는데 아데닌하고 누가 짝짓죠?
이름 뭔데? T가 타임. 타임이. 이거는 줄여서 말 쓰는 거 좋아하긴 하지만 이름은 알아야죠. 타임이, 그지? 그럼 여기는 누가 올까? 아데니, 그지? 그 다음에 구안이라고 짝짓는 게 사이토시. 그럼 여기가 사이토시, 여기는 구안. 이렇게 배열이 되죠. 그래서 아데니라고 타임이, 그 다음 구안이라고 사이토신이 이렇게 항상 짝을 짓고 있다. 이게 짝 지으면서 결합하는 걸 무슨 결합? 짝 지으면서 결합. 상호 결합. 짝을 지으면서. 기억은 잘 안 나겠지만 들어본 것 같아. 들어본 것 같아. 이렇게 되고. 그리고 RNA의 연기는 조금 달랐죠. 아데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타이민이 없고 뭐가 있었지? 그렇지, 유라시, 그지? 유라시. 그 다음에 구아닌, 사이토시,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이게 이제 DNA하고 RNA의 구조였는데, 그때 DNA는 무슨 역할을 한다 그랬어요? 그 생물의 유전 정보를 몸속에 어떻게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했고, RNA는 그 유전 정보를 다른 곳에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지? 기억해 보시고. 자, 그래서 여기 다시 한번 보면은 유전자는 DNA 안에 염기들의 배열에 따라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한 개 DNA 안에는 유전자가 어때?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그리고 DNA하고 요 히스톤 단백질이 꼬여가지고 덩어리가 됐는데 이렇게 이 덩어리를 뭐라 그러냐면 유클레오솜이라고 해요. 유클레오솜. 외워둘 거 되게 많아. 다시 볼게요. 이 히스톤 단백질하고 DNA가 이렇게 꼬여져 있어. 꼬여져 있는 이 덩어리를 유클레오솜. 그리고 이 유클레오솜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뭐? 염색사. 그래서 염색사를 다른 말로 폴리유클레오솜 이렇게 돼 있어요. 폴리 여러 번 나왔었는데 폴리가 뜻이 뭐라 그랬어? 결합해서 여러 개 있다. 그래서 유클레오솜이 여러 개 있다. 연결이 돼서, 그치? 그리고 이 염색사가 꼬여가지고 뭐가 돼? 염색체. 근데 주의할 거는 염색체는 평상시 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요. 평상시 세포에서는 이렇게 염색사 형태로 들어있어요. 언제만 나타나요? 분열할 때. 이때만 나타난다. 자, 이런 내용들이 거기에 있고, 그리고 이 DNA가 갖고 있던 정보를, 유전 정보를 RNA가 어떻게 해? 얘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거고 RNA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전달한다 그랬죠?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핵 속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가 쉽게 얘기해서 복사한다 그랬는데 이 복사하는 거를 오늘 배우겠지만 전사한다 그래요. 그래서 유전 정보를 RNA가 복사를 해가지고 핵 밖으로 나와요. 핵 밖에 나오면 핵 밖에 소포체 옆에 동글동글한 거 붙어있다 그랬어. 기억나 이름? 라이보솜. 그래서 얘가 이 정보를 가지고서 라이보솜으로 가가지고 핵 밖에 라이보솜으로 가서 라이보솜이 하는 역할이 뭐라 그랬어? 단백질 합성. 이거 기억하냐? 그래서 이 RNA가 가져온 정보에 따라서 여기서 단백질을 만든다 그랬어, 그렇지? 그거까지 조금 알아두고.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 거기 책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씩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지우자요. 마찬가지 사진 찍어서 남겨줄 테니까 필기할 거나 그런 거 있으면 집에서 한번 복습하면서 적어보시고. 너네 집에 가면 잘 안 적게 되니까 저기 노트 가져와서 수업 시간에 같이 적으면서 할래? 그건 어때? 이렇게 가면 있으면 졸립잖아. 노트 있어? 노트 있어? 없어? 동현이랑 집에 있어? 선생님이 이거 내용 정리해 준 거 집에 가서 한 번씩 저기 정리하라 그랬잖아, 그치? 네? 하고 있어? 동현이 하고 있어? 노트를 가져와가지고 이걸 필기하면서 선생님 필기 이렇게 빨리 안 하잖아요, 그치? 필기하면서 듣는 게 나을 것 같거든. 가만히 있으면 졸립잖아, 안 그래? 다음 시간부터 좀 가져오세요. 가뜩이나 또 토요일 아침 시간이라서 많이들 졸릴 텐데 원래 학원 안 나오면은 토요일이니까 자고 있을 거야, 집에서. 지금 그지? 지금 10시 반인데 밤새 게임하고 뭐 유튜브 영상 보다가 지금 한참 자고 있을 시간인데, 그지? 자, 그 책 가운데쯤에 보면은 3번이 그래서 유전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나와 있어요. 뭐 요거는 간단한 건데 거기 대표적으로 말이 나와 있다, 말. 근데 말이 두 마리가 나와 있는데 갈색 털의 말하고 흰색 털의 말이 나와 있다, 그치? 말도 털 색깔이 달라요. 자, 여기 갈색 털의 말이 있고요. 흰색 털의 말이 있어요. 그러면 말이 갈색 털을 갖고 있다는 거는 이 말 속에 DNA가 있을 텐데 DNA 안에 있는 유전자가 갈색 털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지? 그냥 쉽게 갈색 털 유전자라고 하자. 그러면 흰색 털을 갖고 있는 말은 이 말 속에 세포 안에 DNA가 있을 텐데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을까? 흰색 털을 나타낼 수 있는 유전자를 갖고 있겠죠. 그럼 아까 전에 잠깐 얘기했듯이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RNA가 핵 밖에 라이보솜으로 전달한다 그랬죠. 그죠? 그 라이보솜에서 뭘 만든다 그랬어? 단백질. 단백질을 만드는데 너네 우리 몸에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곳이 여러 군데가 있죠. 뭐 세포, 뼈, 머리카락, 효소, 항체, 호르몬 막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단백질로 되어 있어. 전에 배웠어. 단백질로 되어 있는 거. 그 중에서 효소를 한번 보자. 효소 들어갔나? 효소가 뭐죠? 효소. 그치. 앞에서 우리 배웠죠. 물질 대사를 어떻게? 촉진 도와주는 물질. 그럼 물질 대사가 뭔데?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을 효소라고 배웠어요. 그럼 물질 대사가 뭔데?
에?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뭐야? 여러 가지 화학 반응들. 오늘 요거 하고 1권 끝나니까 시간이 좀 남거든요. 그래서 저기 앞에 부분 이렇게 중요한 것들만 복습 한 번씩 해줄게요. 물질 대사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그래서 화학 반응인데 어떤 물질을 합성하는 화학 반응을 뭐라 그래요? 동화이와 합성하는 동화. 동현이 왜 처음 보는 것 같은 눈이야? 들어봤지? 그다음 어떤 물질을 분해하는 화학 반응? 이화. 자, 그래서 동화나 이화 이런 화학 반응,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물질 대사라고 그러고, 이런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을 뭐라 그래? 효소. 그치?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할게. 핵 속의 DNA 속의 유전자에 의해서 RNA가 이 정보를 가지고 핵 밖에 라이보솜으로 가서 거기서 단백질을 만들어서 효소를 만들어요. 효소가 단백질이야. 효소를 만들어요. 그런데 갈색 털하고 흰색 털 중에 누가 색깔이 좀 더 진하죠? 얘가 진한 색이야. 얘는 옅은 색이야. 너는 우리 생명체에서 이렇게 색깔이 진하게 나타나려면 멜라닌 색소라는 것이 들어가니 그 멜라닌 색소가 많으면 색깔이 진해져. 그래서 너는 그 사람 눈도 어때? 우리나라 사람 같이 동양 사람들은 눈동자 색깔이 어때요? 진하죠. 시커멓지, 그치? 그럼 눈 속에 이 홍채 속에 멜라닌 색소가 많이 들어있는 거고, 서양 사람들은 이제 파란 눈도 있죠. 옅은 색깔의 눈도 있어요. 그러면 옅은 색깔의 눈은 눈 속에 멜라닌 색소가 어떤 거야? 적은 거야. 응? 응. 그러면 얘 말털 색깔이 진하다는 거는 여기에서 효소 만든다 그랬지? 어떤 요소냐면은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인데 이 효소가 많이 만들어져요. 효소가. 그럼 효소가 많이 만들어지니까 물질 대사를 어떻게 잘 도와주겠지. 그러면 멜라닌 색소가 이 말에서 합성이 되는데, 합성이니까 동화야 이화야? 동화죠. 이런 동화 작용이 일어날 때 효소가 많으니까 멜라닌 색소가 많이 합성이 될까 적게 합성이 될까? 많이 합성이 되죠. 그럼 멜라닌 색소가 많이 합성이 되니까 이 말 색깔이 어떻게 돼? 진해져요. 이 멜라닌 색소가 좀 진한 색깔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말 세포 안에 DNA 속의 유전자에 의해서 단백질을 만드는데 멜라닌 색소 합성 효소를 만들어요. 이거 단백질이야. 근데 얘가 많이 만들어지면 멜라닌 색소가 많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말털 색깔이 어떻게 돼? 진한 색이 된다. 진한 색으로 태어난다. 그런 얘기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옅은 색, 흰색 털을 갖고 있는 말 같은 경우에는 몸속에서 단백질 중에 효소 중에 멜라닌 색소를 합성할 수 있는 효소가 많이 만들어질까 적게 만들어질까? 그치, 적게 만들어질까? 그럼 얘가 적게 만들어지니까 효소 자체가 적으니까 물질 대사를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하죠. 그래서 멜라닌 색소가 이 말에서 합성이 되는데 적게 합성이 됩니다. 그럼 멜라닌 색소가 적으니까 말털 색깔이 어떻게 돼? 옅은 색, 진해질 수가 없다.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래서 요거의 결론은 요거예요. 간단한 거. 결론은 뭐냐면 그 생물의 유전자에 의해 생물의 형질을 뭐라 그랬어? 쉽게 얘기해서 그 생물의 성질을 얘기하는 거야. 형질이 나타난다. 당연한 얘기야. 우리 사람도 어때? 우리 몸속에 있는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유전자를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요거에 따라서 이런 과정들이 일어나서 이런 형질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 얘기죠. 그치? 자, 그런 내용들이 거기 책에 나와 있고요. 오늘 시간에 배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205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205페이지에 205, 206쪽까지 해가지고 오늘 배우는 것 중에 중요한 것들이 나와 있는데 천천히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쓸 게 많으니까 또 한 번만 지울게요. 아, 선생님 글씨를 너무 크게 쓰나? 근데 너무 작게 쓰면 또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갖고. 노은이 눈 좋냐? 네? 평범한 것 같은데. 평범해? 안경 원래 안 끼니? 시력이 몇이지? 1.5가. 1.5? 그럼 되게 좋은데? 왜 공부를 안 해서 눈이 안 나빠졌나? 야, 눈 좋은 것도 굉장히 저기 뭐야 복 받은 건데. 동현이는? 0.1이요. 너 지금 안경 안 꼈잖아. 렌즈 꼈어. 렌즈 꼈어? 야, 0.1 정도면 안경 안 끼면 이게 안 보일 거 아니야, 글씨. 렌즈가 일단 겉으로 볼 때도 이제 얼굴을 안 가리니까 좀 좋아 보이는데 렌즈 관리 잘 하셔야 돼요. 렌즈는 요 각막에다 끼는 거잖아, 그치? 눈에 이렇게 끼는 거기 때문에 좀 건조해지거나 아니면은 잘못 관리하면 각막이 좀 손상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 좀 잘 하실 거예요. 안경 끼는 게 좋긴 한데 불편하긴 하죠, 안경이. 자, 그럼 이제 본 내용으로 가서 유전 정보의 흐름. 말이 조금 어렵지? 잘 보세요. 쉽게 설명해 줄게. 자, 여기 세포가 있어요. 굉장히 확대한 거야, 우리 몸의 세포. 그럼 세포 가운데 뭐 있니? 핵이 있고요. 핵 말고 세포 소기관들이 있는 걸 통틀어서 뭐라 그랬지? 세포질. 근데 유전자가 들어있는 DNA는 어디에 있지? 핵이 있어, 세포질에 있어. 핵이 있죠. 그리고 핵 속에 이렇게 DNA가 들어있어요. DNA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유전 정보를 어떻게 저장하고 있는 애죠. 근데 요 핵 밖에 속포체 옆에 동글동글하게 라이보솜이라고 있다 했죠. 요 라이보솜에서 뭐 한다 그랬어?
단백질 합성한다 했죠? 자, 근데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 이 DNA가 갖고 있는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콜라? 풀어볼래? 괜찮아? 비염 때문에? 이 라이보솜에서 단백질 합성할 때 DNA가 저장하고 있는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있던 DNA가 만약에 빠져나가 버리면 이 핵은 유전물질이 없어지죠. 그럼 죽어요. 그래서 얘가 갖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애가 있죠. 한 가닥짜리. 누구? RNA. RNA가 유전 정보를 전달을 했어요. 라이보솜 쪽으로. 그때 그럼 이 핵 안에서 이 DNA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복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치? 이 복사하는 과정을 전사한다. 복사라는 말을 쓰진 않아. 선생님 이해하기 쉽게 복사라 그랬는데 이걸 전사한다. 그럼 전사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DNA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여기 DNA가 이렇게 있어요. DNA가 두 가닥이지, 그치? 그럼 예를 들어서 염기가 이렇게 G, C, C, A, T, T 뭐 이렇게 배열이 돼 있다고 하자. 우리가 어떤 형질을 나타내는 이 유전자, 염기의 배열이 이렇게 돼 있대. 그 반대편에 뭘까? C, G, G, T, A 이렇게 배열돼 있지, 그지? 이름은 읽을 줄 알지? 이렇게 DNA가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데 먼저 이거부터 할까요? 요 DNA가 저장하고 있는 요 염기들 중에서 이렇게 세 개씩 묶었을 때 요거를 3염기 조합이라고. 염기를 몇 개씩? 3개씩 조합시켰다, 묶어놨다. 그래서 3염기 조합 이렇게 얘기하고, 그럼 RNA가 이 DNA에 있는 정보를 이제 전사한단 말이야. 쉽게 얘기해서 복사한단 말이야. 그럼 RNA가 여기로 들어가요. 이 사이로. 그러니까 DNA가 원래 꼬여져 있잖아, 그치? 그 꼬여진 게 풀어지면서 이 사이에 RNA가 이렇게 쏙 들어가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을 전사를 해요. 예를 들어서 위에 가닥을 전사했다고 해보자. 그럼 구안이 나고 짝짓는 게 누구지? 사이토신이죠. 사이토신하고 짝짓는 거. 구안인, 여기도 구안인. 아데닌하고 짝짓는 거. 타이민이죠. 근데 RNA에는 타이민 대신에 뭐가 있었지? 그치, 여기 유라시가 됐니? 이거 주의해야 돼. 그 다음에 타이민하고 짝짓는 게 뭐야? 아데닌. 이런 식으로 전사를 해요. 그럼 위에 가닥을 전사한 거지. 만약에 아래 가닥을 전사했다 그러면 사이토신하고 짝짓는 게 누구야? 구안인이니까 여기 구안인이 와야 돼. 구안인하고 짝짓는 건 사이토신. 그래서 RNA 지금 정보를 딱 보니까 위에 가닥을 어떻게 했다? 전사했구나. 이렇게 눈치를 채야 돼. 됐니? 이렇게 해서 전사를 해요. 정보를. 그럼 어디로 와요? 라이보솜. 핵 밖에 라이보솜으로 오면은 여기 정보가 예를 들어서 C, G, U, AA 뭐 이렇게 배열이 됐다고 하자. 물론 여기 정보가 계속 이어져 있어요. 많아요. 이
요 RNA가 갖고 온 요 연기 잘 봐. 이거 어려워. RNA가 갖고 온 요 정보 중에 얘네 3개씩을 묶어서 3개씩 묶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거든. 요거를 코돈이라고 해. 코돈.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 DNA에서 염기 3개를 묶었을 때 뭐라 그래? 삼염기죠. DNA는. 그리고 RNA에서 염기 3개씩을 묶었을 때 뭐라 그래? 코돈. 응? 코돈. 그럼 요 코돈의 정보에 따라서 아미노산을 여기다가 배열을 시켜요. 라이보솜에서. 근데 이 정보하고 이 정보가 지금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 그러면 다른 아미노산이 여기에 배열이 돼. 너네 그때 단백질 할 때 배웠는데 단백질의 기본 단위가 뭐라 그랬어? 단백질의 기본 단위 아미노산. 거꾸로 얘기하면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되는 거죠. 근데 아미노산의 종류가 몇 가지 정도 된다 그랬지? 40? 아니에요. 다운. 한 20가지 정도. 한 20여 가지. 그 아미노산의 종류가 한 20가지 정도가 돼. 근데 이 코돈의 정보가 어때? RNA가 갖고 온 코돈의 정보가 다르죠. 이 정보가 다르니까 이 정보에 해당하는 다른 아미노산이 이렇게 배열이 돼요. 그래서 거기 책에 보면은 맨 밑에 그 확대경이라고 해서 코돈표라고 있거든. 맨 밑에 보이니 파란색으로. 그게 여기 알파벳 써 있는 게 요거야. 요거 코돈. 응? 코돈이고 그 알파벳 옆에 한글로 뭐라고 적혀 있죠. 그게 뭐냐면 아미노산의 종류예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갑자기 저기 뭐야 코돈을 아무거나 해서 그런데 코돈표에 보면 CGG라고 있니? 혹시 있나? CGG? 찾았니? 찾았어? 동일이 못 찾았지? CGG 찾아봐봐. CGG 찾았어? 그 옆에 뭐라고 적혀있어? 아르지닌. 그러니까 요 CGG라는 코돈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아르지닌. 이거 아미노산의 이름은 다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이렇게 문제 혹시 나오면 그 코돈표가 주어져요. 혹시 이것도 있나? UAA. 이거는 조금 애매한 건데 어디 있어? UAA 있나? 정결 코돈. 이건 좀 그런 건데, 그러니까 요거에 해당하는 또 아미노산이 요게 배열이 돼. 네? 그래서 요 아미노산이 여기서 결합을 해요. 그럼 너는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하면 이게 뭐가 될까? 단백질이 되는 거죠. 원래 아미노산들이 쭉 결합해서 한 줄짜리가 되면 폴리펩타이드. 왜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지? 아미노산들이 결합할 때 무슨 결합하지? 펩타이드 결합하지. 펩타이드 결합으로 쭉 한 줄짜리가 되면 폴리펩타이드. 그 폴리펩타이드가 꼬여져서 입체 구조가 되면 최종적으로 뭐가 되는 거야? 단백질이 되는 거죠. 네? 그때 이 라이보솜에서 요 코돈을 번역한다 그러거든요. 번역을 해서 마치 이게 암호같이 생겼잖아요. 그치? 그 암호를 번역해서 아미노산을 배열해서 단백질을 합성을 시켜요. 이렇게 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집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또 슬슬 좀씩 졸립지? 자, 조금만 더 보고. 자, 다시 한번 볼게.
핵 속에 DNA 정보를 RNA가 뭐해? 전사해. 그지? 이런 방식으로 전사를 해요. 네? 전사를 해서 RNA가 핵 밖에 라이보솜으로 이 정보를 가지고 와요. 그럼 라이보솜에서 뭐해? 번역을 해요. 네? 이 정보를 번역을 해서 아미노산들을 배열시켜서 뭘 만든다? 단백질을 만든다. 그럼 이 단백질이 아까 같이 뭐 효소, 뭐 호르몬 이런 것들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됐어? 이런 흐름을 유전 정보의 흐름이에요. 그리고 주의할 거는 전사는 어디서 한다? 핵에서. 핵에서. 그리고 번역은 어디서 한다? 세포질의 라이보솜에서. 그지? 그것도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요거 먼저 할까요? 제목을 뭘로 할까? 근데 저 상연기 조합이랑 이걸 만들었을 때는 규칙성이 있거든요. 규칙성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생물의 형질에 따라서 이 연기들이 배열이 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키에 관계된 거라고 하면은, 네? 선생님은 예를 들어서 자랑하는 거 알지만 키 큰 유전자를 받았단 말이야, 부모님한테. 그럼 키 큰 유전자가 GCC, ATT 이렇게 된다고 하고,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키 작은 유전자를 받았어. 키 작은 유전자는 뭐 AAA, CCC 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키 큰 유전자하고 키 작은 유전자의 연기들의 배열이 다를 거고, 다르면 삼연기 조합도 다를 거고, 그러면 코돈도 어때? 다를 거고, 키 큰 사람하고 키 작은 사람이. 그지? 그러면 거기서 만들어지는 아미노산의 배열도 다를 거고, 그럼 거기서 만들어지는 단백질도 다를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근데 어떤 딱 규칙성은 없어요. 그 유전 형질에 따라서 배열이 되는 건데, 사람이나 생명체들의 유전 형질이 어때? 굉장히 다양하죠. 너네 사람은 키 큰 사람, 키 작은 사람만 있는 게 아니지. 조금 큰 사람, 조금 작은 사람, 보통인 사람, 더 작은 사람 뭐 굉장히 많지, 그지? 그럼 이 유전 형질, 연기들의 배열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근데 어떤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A가 많다 그래서 뭐 키가 크다 그런 거 아니고요. T가 많다 그래서 뭐 키가 작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 제목을 이걸로 할까요? 자, 유전부호의 공통성이라 해서 일단 유전부호가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렇게 전사 번역 과정에 의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체계를 유전부호라고 해요. 그런데 세균 있죠? 세균 면에 단세포 생물이에요. 그 저등한 그러니까 세균에서부터 동물, 식물,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물이 이렇게 단백질 합성하는 과정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세균도 몸 안에서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하고 식물도 이렇게 하고 동물도 이렇게 하고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하찮은 세균에서 고등한 사람에까지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물에 유전부호 또는 유전암호라고 하거든. 유전부호 체계가 동일해요. 똑같다는 거야.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저등한 생물도 단백질 합성을 이렇게 하고
사람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지구상의 거의 대부분의 생물이 이런 방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그럼 요거로부터 우리가 뭘 할 수가 있냐면은 지구 생명체의 조상은 공통조상. 다른 말로 하면 공통조상에서 생명체들이 진화되어 나왔다. 무슨 얘기냐면 뭐 종교는 이제 종교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과학에서는 이렇게 보거든. 옛날에 생명체가 만약에 두 가지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여러 생명체들이 지금 존재한다라고 하자. 근데 요 조상하고 요 조상이 단백질 만드는 방법이 달랐다고 하면 달러인?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백질을 합성했어. 근데 얘는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했어. 그럼 여기에서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진화되어서 여러 생물들이 막 태어났겠지. 그러면 요 조상에서 나온 생물들은 이런 방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하고 다른 조상에서 나온 생명체들은 다른 방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거 아니야. 그러면 지구상에 지금 현재 존재하는 생명체들은 이런 유전보호 체계가 똑같지가 않겠죠. 다르겠지. 그런데 대부분의 생물들이 어때? 유전보호 체계가 동일하다는 거야. 이런 방식. 그럼 거꾸로 올라가면은 인류의 조상은 하나다라는 거죠. 요 조상에서 이런 방식으로 단백질을 합성했기 때문에 진화되어서 현재 지구상의 생명체들은 전부 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 그러니까 종교는 달라요. 너네가 종교가 있는지 어떤지 모르겠어. 근데 종교에서 설명하는 건 다른데 과학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설명을 한다. 되니? 여기까지 알아듣고 쓴 게 많으니까 한번 지우고 그러면 잠깐만 여기서 뭘 지울까? 이쪽을 지울게요. 자, 아까 코돈하고요, 아미노산 이런 것들을 잠깐 나왔었는데, 너네 코돈이 많을까, 아미노산이 많을까? 아까 코돈표 봤잖아, 너네. 코돈표에서 코돈이 많았니, 아미노산이 많았니? 뭐가 더 많았어? 코돈이 더 많죠. 그거 다시 봐봐. 너네 그 알파벳으로 써있는 코돈이 종류가 많어? 아미노산 그 한글로 써있는 아미노산이 종류가 많어? 코돈이 훨씬 많지, 그치? 자, 그럼 봐. 코돈의 종류는 몇 가지가 있냐면 아미노산의 종류를 알지? 몇 가지야? 한 20여 가지가 있어요. 20가지 정도. 그럼 코돈은 몇 가지가 있을까? 오, 어떻게 알았어? 어떻게 알은 거야? 수학할 때. 수학할 때. 경우에서. 그렇지. 경우에서 너네 배웠어? 이 RNA가 갖고 있는 염기가 몇 가지니? 4가지죠. 4가지가 몇 개씩 묶여서 코돈이 돼요? 3개씩, 그지? 그러면, 그렇지. 요 4가지가 3개씩 묶여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4의 3승이 되는 거지. 됐나? 4가지가 3개씩 묶였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그치? 그래서 코돈의 종류는 64가지 정도.
지정한다 했어? 네. 아미노산을 이렇게 번역해서 지정한다 그랬지, 그치? 그럼 얘가 더 많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서 또 알아둬야 될 거.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그러니까 지정한다는 게 결정한다는 거야. 지정하는 코도는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 있다. 이것도 좀 알아두고. 됐나요? 자, 그 밖에 이제 책에서 좀 추가적으로 알아두면 될 거는, 다른 거는 된 거 같고요. 뒷장에도 다른 거는 거의 다 됐고, 그럼 이제 유전자 이상하고 유전병만 좀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하고 좀 쉬었다 할게요, 이제. 자. 유전자 이상 또는 유전병. 그러니까 정상이라고 유전자가 달라요. 그러니까 정상 유전자가 아니야. 그래서 유전자에 뭐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럼 유전병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책에서는 뭐가 소개가 되고 있냐면 남모양적 혈구가 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자 일단 적혈구가 무슨 역할을 하냐? 모르는 말. 그치 산소 운반하죠. 아까 중학교 때 배웠듯이 혈액 속에 이렇게 원반 모양으로 적혈구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폐에 가서 얘가 산소를 이렇게 흡수해가지고 우리 몸의 조직세포라 그러죠. 세포들에 가서 산소들을 이렇게 공급해주는, 즉 산소를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 적혈구 안에 이 산소를 운반하는 단백질이 있어요. 그거 이름은 뭐라 그럴까? 헤모글로빈 들어봤어? 들어봤어? 요게 적혈구 안에 산소를 운반해주는 단백질이에요. 자, 그런데 정상적인 이런 모양의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적혈구가 낫같이 생겼다, 뾰족하다. 이렇게 낫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낫모양이 없고요. 그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 일부 사람들이 이런 낫모양 적혈구를 갖고 있거든. 그 누가 산소 운반 더 잘하는 거야? 얘가 잘하죠. 얘 크기가 크잖아, 그치? 그럼 산소를 더 많이 품어서 더 잘 운반하고 얘는 크기도 작잖아요. 그럼 산소 운반을 잘 못해요. 그래서 먼저 요거부터 가르쳐줄게. 산소를 운반하는 능력은 누가 더 좋다? 얘가 좋아요. 얘는 별로 안 좋아요. 별로 안 좋다. 그러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빈혈이 생길 수가 있거든. 빈혈이 뭐지? 현기증은 뭔데? 현기증이 뭐야? 뭐 어지럼증이지. 그래서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면 어떻게 돼? 빈혈이 생길 수가 있어. 빈혈 중에 심한 걸 악성 빈혈이라고 하는데, 그럼 정상적 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소를 잘 운반하지. 그 빈혈이 잘 걸려 안 걸려? 잘 안 걸리겠죠. 근데 남모양적 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산소를 잘 운반 못하죠. 그 빈혈이 잘 생기겠죠. 그지? 근데 이게 좀 특이하게 이런 게 있어요. 말라리아라는 병 알아요? 전염병이거든. 누가 옮기지? 말라리아 모기가 옮기거든. 근데 정상적 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은 말라리아 저항성이 없어요. 근데 남모양적 혈구 갖고 있는 사람은 특이하게
말라리아 저항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라리아 모기한테 물려도 안 걸려. 유전자가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남모양 적혈구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지역 사람? 아프리카 일부 지역. 왜냐면 아프리카에 말라리아 모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사람들이 어떤 거야? 그 지역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걸려서 많이 죽는 거지.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고 여러 세대를 거치면서 말라리아 때문에 자꾸 죽다 보니까 사람은 어때? 환경에 적응을 하죠. 적응하면서 진화한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유전자가 어떻게 바뀌어버린 거야. 말라리아 저항성을 가질 수 있도록. 물론 오랜 세월을 거쳐서 바뀌었겠지, 서서히. 그런데 유전자가 바뀌다 보니까, 즉 연기들의 배열이 바뀌다 보니까, 네? 다 있어. 연기들의 배열이 바뀌다 보니까 적혈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남모양으로 바뀌면서 산소 공간 능력이 안 좋아졌어.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 존재를 해요. 그러면 남모양 적혈구를 갖는 사람들은 산소 공간 능력이 안 좋아서 빈혈은 걸릴 수는 있지만 말라리아에 걸리지는 않아요. 그래서 죽지는 않겠지. 죽는 것보다 낫잖아. 그래서 이런 적혈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들 방금 전에도 얘기했듯이 DNA 속에 뭐가 이상이 생긴 거야?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거죠. 맞니? 네? 그래서 적혈구가 바뀌어버리고 말라리아 저항성을 갖게 되는 거야. 그럼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다라는 거는 연기들의 배열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상하고 다르게 이상이 생겨버렸다는 거지. 그러면 DNA의 연기의 배열이 이상이 생겼으니까 RNA가 이 DNA 정보를 어떻게 전사를 하지. 그러면 전사를 했을 때 정상적인 연기를 전사하지 못했을 거 아니야, 그치? 얘 자체가 이상이 있으니까 다른 정보를 전사를 했겠죠. 그러면 라이보솜에 가서 얘를 번역을 해서 단백질을 합성할 때도 정보가 다르니까 정상적인 단백질이 합성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여기 이상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단백질에 이상이 생겨서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이 요거의 헤모글로빈 요 단백질이야. 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에 이상이 생기니까 정상적인 적혈구가 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 남모양이 됐다. 그래. 지금 흐름 알겠니? 그래서 책에 보면은 207쪽에 보세요. 207쪽 맨 밑에 보면은 확대경이라고 해서 하나 나오죠. 보이니? 거기에 정상 헤모글로빈부터 먼저 보세요. 찾았니? 정상 헤모글로빈 유전자는 DNA 속에 어떤 연기들의 배열을 갖고 있어? CTT. 됐니? 동인 찾았어? 네. CTT. 그러면 RNA가 전사하면 어떻게 될까? GAA 이렇게 전사가 되겠죠. 됐지? 그리고 G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을 갖다 놓겠죠. 라이보솜에서. 그치? 네? 그럼 GAA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뭐래? 글루탐산. 이거 외울 필요는 없어. 글루탐산을 딱 갖다 놓고 그럼 그 아미노산들이 결합을 해서 뭐가 돼? 단백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상적인 헤모글로빈 단백질이 돼서 정상적 혈구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야. 그럼 이제 오른쪽에 돌연변이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보니까 DNA 속에 연기들이 어떻게 배열되고 있어? CAT. 되니?
그러면 정상 헤모글로빈하고 유전자가 다르지. 그지? 다르니까. RNA가 전사도 어떻게 해? 다른 걸로 하겠죠. 그럼 RNA가 전사를 다른 걸로 했으니까 정보가 다르니까 그 다른 정보에 해당하는 아미노산이 배열이 되겠죠. 그럼 다른 아미노산이 배열됐으니까 단백질도 어떻게 돼? 다른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지. 그러면서 다른 단백질 때문에 헤모글로빈이 이상이 생기는 거야, 그치? 그러면서 남모양 적혈구가 만들어졌다. 오케이? 이해됐어? 네.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선생님 지금 칠판에 정리해 둔 거, 이런 내용 정도를 알고서 이제 문제 풀면 되고, 문제는 약간 응용해서 나오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은 다 했고, 뒷장이 208페이지에 6문제 있다, 그치? 요거만 풀고 좀 쉬었다 할게요. 그거 한번 풀어보자. 풀고 모르는 거 좀 질문하고.